어제 오늘 있었던 흐름입니다. 왕 실장으로 불리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왠지 대통령이 외부 일정에 카메라에서 사라졌습니다. 과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이 향후 여권의 권력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이 일산을 방문했는데 실장의 모습이 안 보였죠? 예, 어제 실장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군 기술협력 박람회,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전국의 핵은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네. 아까 안철수 의원이 위기의 남자라고 했는데 네. 김기춘 실장도 또 다른 위기의 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떤 청와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지적 이런 거로부터 지금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고요. 또 안대희 총리 카드에 대한 인사검증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이 책임이 다 지금 김기춘 실장에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김기춘 실장에 대한 퇴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치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과거에 지금 일산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인데 예전 같으면 저 곁에 김기춘 실장이 종종 눈에 띄었는데요. 예. 과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진도에 방문했을 때나 다양한 상황에서 김기춘 실장은 대통령 곁을 지켰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사고 당일 바로 다음 날 4월 17일 진도 오른쪽 뒤쪽에 있는 분이 김기춘 실장이죠? 네. 자, 진도 팽목항을 찾은 대통령 모습. 바로 뒤에 옷을 입고 있는 검은색 잠바를 입고 있습니다.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네, 이제 명동 성당에서 일요일 오전에 있었던 미사에 대통령 곁을 지키면서 참석했던 김기춘 실장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왼쪽에 막 착석한 믿지 남성이죠. 못하겠거든 이를 보아서라도 믿어라. 김기춘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믿고 어찌 보면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신뢰하는 그런 핵심 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정호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어깨를 잘 봐주십시오. 살짝 부딪히는데 한 분이 양보를 하네요. 예, 지금 정호원 국무총리가 지금 김기춘 실장에게 약간 부딪히면서 머뭇하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 두 분은 검찰 선후배 관계고요. 네. 나이는 5살 차이인데 고등고시로는 두 회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 선배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 예. 바로 고시 12위하고 네. 사시 14위이기 때문에 네. 약 16위 이상의 아니요. 18위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시하고 사시가 고시하고 제도가 사시하고 바뀌었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직급상으로 보면요,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엄연히 국무총리가 서열이 한 2단계 높은 거 아닙니까? 공식 서열은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력 서열로 봤을 때는 비서실장이 10단계 이상 높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 실질적인 위상으로 볼 때는 10단계 정도 더 높다고 본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비서실장 자리. 비서실장의 지위는 네, 한번 저 영상 형식적으로는 보셨으면 여전히 좋겠는데요. 총리보다 낮고요. 네. 장관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앉느냐에 따라서 그때 실세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 요즘 이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대희 카드도 이제 날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엎친 데 덮쳤다고 해야 될까요? 검찰 후배였던 심재륜 전 부산 고검장과 송사도 좀 붙게 됐는데요. 자, 채널 A가 심재륜 역시 국민검사란 별칭을 갖고 있던 심재륜 전 고검장을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1991년 돌아가면 오대양 사건 재수사 때 법무장관이던 김기춘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사팀을 다 물갈이해버렸다. 정기 인사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이런 의혹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들으시고 고소 사건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명목은 정기 인사가 되긴 돼요. 근데 그만큼 국가적 그 당시에도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는 조금 유예를 하든지 다른 보완책으로 수사 검사들을 바꾸지 않은 선에서 했어야 정상적인데. 자, 그런데 저런 말 때문에 검찰 인사를 괜히 흐트러뜨라 뭔가 좀 의혹이 있는 듯이 얘기하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이 발끈한 거죠. 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1991년 1991년 7월 당시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그때
오대양 사건과 관련해서 약 4년이 지나갔는데 6명이 자수를 해서 네. 이것이 자살 사건이 아니고 바로 유병헌 씨가 배후에 있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지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심재륜 고검장께서 네. 당시에 거기에 차장검사였습니다. 그랬죠. 예. 예. 그리고 송종희 전 네. 법제처장이 있는데요. 그분이 대전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7월 20일 날 이 수사가 재수사가 착수가 됐는데 바로 닷새 만인 7월 25일 날 네. 정기 인사가 났습니다. 8월 1일자로. 네. 8월 1일은 유병헌 씨가 구속되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 8월 1일 날 관련된 부장과 차장이 다른 청으로 가야 됐으니까 네. 심재륜 검사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이 수사가 네. 계속적으로 되려면은 그 수사팀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네. 간부진을 바꾼 거는 뭔가 이 네.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에 대해서 바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네. 정기 인사에 불과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심재룡 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고소 사건까지 나오니까 결국 뭐 검찰이 뭐 가려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숙제를 안게 됐는데요. 옛날 얘기 또 해서 이게 어디까지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뭐 가릴 게 많지 않습니까? 자,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지 아니면 물러나게 될지 박정호 차장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2번의 사의를 밝혔는데도 네. 대통령은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네. 그만큼 신뢰하고 또 그만큼 당에 대한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곁에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도 아마 사의를 밝힐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은 하고 있고 네. 키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수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의를 이미 2번이나 밝혔는데 사의를 반려했다는 거죠.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을 예,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그 신뢰, 그 무한함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망하기는 일단 지금은 아니고 어느 시점인가 할 텐데 지방선거 이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주변에는 실장직을 더 하고 싶겠냐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새로운 총리 후보자는 누가 될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여권의 권력 지형을 아주 중요하게 규정할 사안들입니다. 과연 그 거취에 대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